에 대한 감식은 주로 육안 관찰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 결과 17세 여성의 어금니로 추정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17세 이하로 본 거는 그게 이제 하악 제3대구치라는 것은 형태로 봐서 그렇게 판단을 했고, 또 여자라는 것도 그 크기로 봐서 남자 것보다 작기 때문에 여자라고 판단을 했고, 그 치아도 뿌리 부분에 있는 그 덴틴 쪽은 다 없어지고 가장 단단한 에나멜층만 남아서 그렇게 우리가 벨폼이라고 종 형태라고 그러는데 그것만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은 하나도 충치가 생긴 흔적도 없고 형태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하악골에 매몰되어 있었다 하는 걸로 우선 나이를 그렇게 추정하고 출운되지 않았기 때문에 출운되려면 21세가 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출운되지 않았다 하는 걸로 21세 이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평균 나이를 17세로 본 것이고 또 주변에 인골이 전혀 하나도 발견이 안 됐다니까 그것은 뼈는 다 없어졌다. 그러면 이 상태가 유지되려면 틀림없이 제일 단단한 치밀골인 하악골에 매몰되어 있었던 상태다라고 추정을 한 거죠. 무령왕릉에선 수많은 유물들이 쏟아져 나왔다. 나무로 만든 유물까지도 원형 그대로 남아있었다. 그런데 유골은 오직 어금니 한 개뿐이었다. 발굴 당시 치과 전문의들은 그 이유를 어금니가 턱뼈 속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남을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턱뼈 속에 들어있던 어금니는 사랑니였다. 사랑니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17세로 추정했던 것이다. 17세라. 그 꽃다운 나이에 이 무령왕비가 죽다니 뭔가 사연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잠깐 치아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치과 전문의들의 검증에 의하면은 이 무령왕릉 어금니는 이 아래 턱 제일 끝에 위치한 어금니, 즉 사랑니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령왕릉 어금니는 사랑니가 아직 잇몸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죽은 17세 여성의 것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령왕릉 발굴 보고서에 의하면 이 어금니가 30대 여성의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치과 전문의들은 17세라고 했는데 왜 중간에 갑자기 30대 여성의 것으로 바뀌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62세로 승하한 이 왕의 정식 부인으로 보기에는 나이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이 무령왕비는 왕이 승하하고 3년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령왕이 승하할 당시 왕비의 나이는 14세였다는 얘기가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 나이가 너무 어리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과연 무령왕비는 17세였을까요? 무령왕릉은 계획적인 발굴이 아니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굴이 이루어져 수많은 아쉬움과 의문점이 남게 됐다. 유물에 대한 수습도 10시간 만에 급하게 이루어졌다. 이런 과정에서 어금니가 발견되고 17세 여성의 것으로 추정이 되자 많은 논란이 일었다. 무령왕비의 나이를 17세로 추정할 만한 고고학적 입증 자료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었다. 무령왕비를 17세로 추정한 이유는 의외로 단순한 것이었다. 바로 사랑니란 것이다. 사랑니는 보통 17세를 전후해 잇몸 속에 있다가 밖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사랑니는 사람에 따라 잇몸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 취재팀은 사랑니가 나오지 않은 40대 여성의 치아 구조를 엑스레이 촬영해봤다. 이 여성의 경우 잇몸 속에 사랑니가 들어있었다. 그렇다면 무령왕비도 사랑니가 잇몸 속에 들어있다고 17세로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닐까? 일반적으로 사랑니는 한 13세에서 15세 정도에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서 입안으로
이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은 한 16세에서 18세 정도에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과거의 예전 사람들은 현대인에 비해서 턱뼈의 구조가 컸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은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 당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랑니가 나왔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금니에 대한 좀 더 정확한 분석을 위해 백제시대 다른 여성의 체형은 어떤지 살펴보기로 했다. 지난 98년 부여 능살리에선 운동장을 만들다가 우연히 대규모 무덤군이 발견됐다. 이 발굴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다. 백제인들의 유골이 원형 그대로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 무덤에서 발굴된 유골은 백제 여성의 신체적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단서를 제공해 주었다. 능살리 백제인의 얼굴 모습을 복원해보기 위해서 한서대학교 조용진 교수를 찾았다. 오랫동안 고대인들의 얼굴 모습을 복원해온 그는 특히 백제 여인의 모습에 흥미를 가지고 있었다. 복원된 백제 여성의 얼굴은 턱이 큰 서구적인 모습이었다. 마치 형제처럼 닮아있는 두 부부. 남성 못지않게 건강하고 커 보이는 이 백제 여성의 턱의 구조는 어떠했을까? 이 얼굴이 그 6세기경에 능살리에서 나온 여자분의 얼굴 모습이에요. 그런데 현대인 남자에 비해서 오히려 턱이 클 정도로 이 턱표가 크고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아래 얼굴이 크게 잘 이렇게 발달한 이런 얼굴입니다. 마치 그 일본의 다카마츠 고분에 있는 그 벽화 같은 그런 턱이 두툼한 인상의 그런 얼굴이었어요. 그래서 이 턱뼈로 봐서는 사랑니까지 충분히 날 수 있고 또 그 턱뼈에 박혀있는 이빨을 볼 때도 그 이빨이 큰 이빨형, 즉 시베리아에서 많이 그 생긴 그런 이빨형으로 보였습니다. 부여 능살리에서 출토된 백제인의 유골은 부여박물관에 보존돼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박희경 실장의 도움으로 백제 여인의 턱의 구조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다. 30대 여성으로 추정된 이 여인의 아래 턱뼈엔 사랑니가 조금밖에 나와 있지 않았다. 이 여인은 30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왜 사랑니가 잇몸 밖으로 완전히 나오지 않았던 것일까? 턱이 좁아서 사랑니가 다른 치아에 걸려 완전히 밖으로 나올 수 없는 모습이었다. 유골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던 중 취재팀은 이상한 점을 또 하나 발견할 수 있었다. 이 여인의 위턱엔 사랑니가 보이질 않았다. 턱뼈 속에 들어있었던 것이다. 사랑니 하나로 그 사람의 나이를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공주박물관의 협조로 무령왕비의 어금니를 정밀 검사해보기로 했다. 치아가 너무 작아 100배율 이상의 현미경으로 어금니의 상태를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다. 왕비의 어금니는 한쪽이 파손되긴 했지만 비교적